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요, 상대에게 내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4가지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에게 내 마음을 잘 전달한다.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죠. 만약에 내 마음을 잘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가면 갈수록 이제 좋아진다. 라고 한다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 대단히 원활하게 할 뿐더러 또 다른 어떤 그 나의 목표를 이루는 내 인생의 어떤 목적한 바를 잘 이루어 가는데 대단히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아주 기본적인 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오해를 잘해. 나는 내가 얘기를 잘한다고 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달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내가 무슨 문제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의? 상대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야기해주는 어떤 습관이 나한테 갖춰진다고 하면 그 주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야 될까요? 나는 사람들 장점을 드러내서 얘기해주는 거 이런 거 너무 쑥스럽고 그리고 그런 재주가 없어. 눈썰미가 없나? 난 그런 게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장점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상대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애매하게 막연하게 성실해, 노력형이야, 스마트해, 이런 거는 좀 이게 두리뭉실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점은 구체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직장 상사라면, 내가 직장 상사라면 내가 이제 함께 일하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나의 팀원들. 그러게 되면 그 후배들의 그 장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리스트업 해갖고 한번 써보는 거,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글로 적어보면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내 노트에다가 만약 김대리 아니면 박대리 아니면 홍길동 씨 이렇게 해갖고 저 친구는 이런 게 장점이야. 저 친구는 인사를 너무 잘해. 저 친구는 굉장히 표정이 늘 좋아.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별로 없어.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해서 얼굴에 이렇게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야. 사회성이 그러니까 대인관계나 사회성이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아마 어떤 이제 내가 생각하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김대리나 박대리 이렇게 얼굴 보고 나선 이 친구 장점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 안 떠오르더라도 이렇게 혼자 앉아서 책상 위에서 좀 시간 날 때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나씩 적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장점들을 내가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는 장점을 나는 제3자니까 보고서 그것을 이제 캐치해내기가 더 쉬운 거죠. 그렇게 해서 장점을 이제 리스트업 한 다음에 어떻게 그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지 미리 생각해 두는 거예요. 칭찬을 한다는 거, 남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는 거는 내가 이제 미리 준비하고 이제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천성적으로 남을 참 이렇게 즉흥적으로 잘 기분 좋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고 일반적으로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저 친구한테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내 마음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타임을 이제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거죠. 이제 외모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외모적인 부분은 예쁘다, 날씬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특히 직장에서는 아예 금기시해야 되고요.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금기시해야 됩니다. 그 대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새로운 김대리가 새로 이제 양복을 새 양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 이제 남자들 사실 양복 그렇게 자주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새 양복 입고 왔는데 주변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서운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양복 그거 입으니까 너무 멋지다. 양복이 너무 감생 양복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주 더 이렇게 스마트하고 자신감 넘쳐 보여. 그 옷을 입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잘 어울리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넥타이도 이제 새로운 거 매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특별히 막 옷을 바꿔 입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넥타이 같은 걸로 이제 대단히 달라 보이고 그러잖아요. 넥타이 새 거 이제 매보면, 그 넥타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지금 계절하고 너무 시원하게 잘 맞아. 참 좋다. 라든지, 뭐 이렇게, 옷이나 넥타이나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머리 새로 했, 잘 어울리네. 막 분위기가 새로워졌네.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자르거나 뭐 파마를 하거나 뭐 염색을 해서 색깔을 바꾸거나, 여자들이 이런 데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알아봐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면적인 건 어떤 걸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항상 아침마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 그렇게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거 나까지 기분이 좋아진다. 막 비타민이 막 저절로 에너지가 막 넘겨오는 그런 느낌이야. 막 움직이는 비타민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쩜 그렇게 매일 일찍, 하루도 빠짐없이 일찍 출근을 하니, 이게 구체적으로 정말 당신의 성실성 정말 알아줘야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칭찬을 해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진짜 누가 봐도 팩트인 사실, 어떤 그런 걸 칭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어쩜 그렇게 책상 정리를 깔끔하게 그렇게 매일 하니, 그것도 이제 칭찬해 줄 만한 거. 주변 정리정도 정말 잘하는구나. 뭐 예를 들어 탕비실에 누구 김대리만 들어갔다 나오면 탕비실이 막 반짝반짝해.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칭찬해 주는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 직장 상사가 잘 알고 있구나, 나를 칭찬하고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라고 하면 그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신뢰감이 생기고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나의 그런 관심사, 내가 정말 후배들을 어떻게 장점을 이렇게 관심 있게 관찰해서 전달해 주는지가 그 후배 직원들과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더 공고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가성비가 높은 그런 어떤 나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꼭 그걸 주목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칭찬도 중요해요. 칭찬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용기를 주는 겁니다. 용기를. 저도 이제 이번에 이 교재를 보면서 처음 그렇구나 이렇게 알은 내용이 뭔가 하면, 칭찬은 이렇게 수직관계, 위 아랫사람, 그러니까 윗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한테, 그러니까 후배 직원한테 위에 이제 상급자가 어떤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칭찬인 거잖아요. 그런데 잘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칭찬인데, 용기 부여는 수평 관계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진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면 어떤 그 수평 관계, 눈높이를 맞춰서 상대방을 대하는 게 대단히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막 수직적으로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러는 거, 물론 칭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용기를 주는, 수평적으로 눈높이를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막 그 사람을 평가하는 듯한 그런 태도. 그렇지만 이제 용기를 부여한다는 거는 잘했을 때 못지않게 잘못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적절하게 이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잘못하고 실패했는데 칭찬은 할 수 없지만, 잘못하거나 실패했을 때 용기 부여는 해줄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입니다. 장점이죠. 첫 번째는 용기를 주는 방법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을 중시하고 실패했을 때도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낸 것도 중요하게 칭찬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나의 가치관을 전달해 주는 그것도 되게 용기 부여하는데 중요한 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 뭐 실패했지만 그동안의 그 노력에 대해서 정말 김대리 고맙게 생각해, 이런 거. 그럴 때 이제 스스로 이제 김대리는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용기를 주는 어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먼저 볼 거, 잘못된 칭찬을 보면 어떤 건가 하면요, 잘했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하다니 진짜 대단한데? 그거 처리한 거, 대단해. 겉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멋져. 잘 해결했어. 이것도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건 뭔가 하면 이런 식의 칭찬은 압박감을 주는 거죠. 그 직원한테. 그래서 그런 압박감을 받은 이제 직원은 물론 칭찬을 받아서 좋기는 하지만 다음에 이렇게 못했을 경우에 얼마나 이제 그 지장 상사가 그 결과를 중요시하는 지장 상사가 실망하고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이제 비난할까 그런 어떤 이제 굉장히 그 압박감에 이제 눌리는 거죠. 그런데 용기를 주는 말은 똑같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 그의 이제 그를 격려하는 거는 똑같은 효과지만 압박감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김대리 그렇게 2달 동안 그렇게 애쓴 그 노력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돼서 진짜 기쁘다. 노력에 대한 거, 과정에 대한 거를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리 그렇게 진짜 몇 개월 동안 그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애써줘서 고마워. 큰 도움이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의 어떤 공헌에 주목하고 과정에 또 주목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 끝난 일이 아니지만 이제 뭔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 김대리 요새 그 프로젝트 A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나도 응원한다 파이팅 막 이렇게 해주는 거. 과정을 난 정말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은연중에 계속 얘기를 해주면 이제 후배 직원들이 이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결과와 관계없이 난 이 과정을 열심히 함으로써 저 직장 상사한테 인정을 받는구나 이게 용기를 어떤 응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매출 120% 이러면 매출 120% 진짜 잘했어 이렇게 하는 칭찬은 이제 좀 무리가 있고 120% 이거 쉽지 않은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김대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야. 난 그걸 알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과정에 대해서 난 이미 충분히 알아. 이런 어떤 얘기들 고마워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단히 그런 회사에서 직장 이제 후배들을 더 용기를 북돋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단히 좋은 어떤 방법입니다. 전달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제 나를 주어로 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이나 어떤 마음을 전할 때는 내가 주어. 상대방을 주어로 해서 말하면 이제 후배 직원일 경우에 혼내는 어떤 인상을 받을 수 있죠. 꾸짖는 인상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어로 하면 내가 생각이나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잘 오해 없이 그야말로. 근데 이렇게 막 어떤 얘기를 위에 이제 지상 상사가 했는데 후배 직원들이 막 그 얘기를 오해해서 막 주눅 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너 스트레스 받으라고 한 얘기 아니야.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응? 이렇게 하는 것도 직장 상사가 본인이 말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어로 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좋은 사례랑 나쁜 사례하고 얘기해 볼게요. 나쁜 사례 어떤 건가 하면 자, 당신을 주어로 만든 김 과장으로 하시자고요. 김 과장을 주어로 만드는 거죠. 김 과장이 주어잖아요. 김 과장이 이제 팀 실적을 이제 맨날 그 직원들마다 팀원들마다 매일 취합해서 정리 분석해서 다음날 피드백 해주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크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경우하고 그럼 이제 김 과장이 주어였죠. 근데 이번엔 내가 주어. 나는 김 과장한테 이게 팀 실적 취합해서 분석하는 거 부탁하고 싶어. 왜냐하면 김 과장이 제일 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서류를 다루거나 그 엑셀을 다루는 어떤 그런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더 실수 없이 날카롭게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믿기 때문이야. 내가 주어잖아요.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직장 생활의 꿀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의견을 전달할 때도 나를 주어로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내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또 나쁜 사례를 하나 보면요. 김 과장은 직원들 면담 좀 나 대신 하라고 그랬더니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김 과장이 나 대신 직원들 면담을 해주기를 바래. 좀 그것도 이제 시간 좀 타이트하게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인사고과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김 과장이 나중에 이제 팀장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면담 과정을 훈련해 보는 게 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당신한테 맡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김 과장의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이 확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 과장을 주어로 하는 거하고 나를 주어로 하는 거는 의견 전달할 때 굉장히 다른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주어를 나로 한번 해보자 라고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시면 그 효과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실질적이죠? 실용적이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볼까요? 감정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화하면 내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나 엄청 성질났어. 나 엄청 열받았어. 나 진짜 기분 나쁘다. 이것만 전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이 듣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 어떤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은 되게 쉽게 전달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원칙을 세우시면 돼요. 내가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감정을 담담하게 전달한다.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거하고 대단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정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상대방이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니까 나는 감정적으로 누구와 대화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워두세요. 나의 말하기 원칙, 나의 대화법 원칙은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원칙을 이제 세우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정중한, 감정을 정중하게 진심으로 전달하자. 두 번째. 이거를 이제 원칙으로 일단 하신 다음에, 전제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특히나 열받는 거 있잖아요. 막 분노가 일어나거나 화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이 안에 에너지가 굉장히 증폭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면 어떻게 감정적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화가 났다 그러면 그 감정을 먼저 가라앉힌 다음에 이 에너지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평정심을 찾아서 감정을 전달하자. 나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라고 감정을 전달하는 건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노 일어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팍 이제 욱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의 감정을 분노, 외로움, 슬픔, 격분함 이런 거를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내 감정을 전달할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인사고과가 나보다 일 열심히 안 하고 아부만 한 애는 A, 나는 C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가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이제 이러기로 한 거죠. 김대리가. 너무 열받는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나쁜 사례. 왜 제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제가 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팀장님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고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저보다 더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런 실적을 내고 왜 C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팍 얘기하면 그거는 윗 상사한테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일단 모든 감정을 내가 이제 확인하고 내가 아까 세운 원칙들이 있잖아요. 감정을 전달하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걸 했으니까 자 그동안 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으니까 정말 서운하고 슬픕니다. 나의 서운함, 슬픔을 내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만 이렇게 담담하게 딱 전달하는 거죠. 자, 내 감정은 이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그냥 이런 평가를 내린 이유를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물론. 그런데 그걸 제가 이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라고 하는 게 좋은, 이렇게, 대화법. 내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대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이제 마음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한테. 정말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잘 통하는 그런 배우자를 가지신 분들은 아주 럭키하신 거고, 대부분 통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나쁜 사례. 왜 그렇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아내가 남편한테 또 이제 생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벌써 몇 해째 생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열받는다 그래갖고 남편을 막 바가지를 긁고 달달 볶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 듣다 못해갖고 왜 그렇게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놀았어 그동안 이러면서 당신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 나는 좋았겠어 이러면서 막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온 이 나쁜 사례. 그런데 좋은 사례.
막 잔소리를 듣고서 내가 좀 이제 막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다 대고 생일마다 출장 가고 막 그때마다 막 회사에 무슨 일이 터지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해서 당신한테 생일 선물을 해주지 못한 게 내가 두고두고 정말 마음이 아파. 이렇게 남편이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나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죠.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를 내가 그 첫 번째 아까 나쁜 사례로 말씀드린 것도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확 얘기하는 남편이고, 이 남편은 자기 감정을 담담하게 마음이 아프다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남편인 거죠. 이렇게 나의 감정을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감정을 담담하게 전달하는 것은 다른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능숙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제 그런 원칙들을 잘 지키고 지혜롭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연습. 그래서 이제 메모해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을 오늘도 이제 이 상황에서 한번 연습해 봐야지라고 하시면은 점점 더 내 감정이나 아니면 나의 뜻, 나의 마음을 제대로 상대에게 전달하는 대화법에 능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말 잘하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